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작년 8월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우리 앞에 이성국 교수님 계시는데 제가 또 로고스 킹학회에서도 관련된 논문을 또 한번 발표했었고 한 2년 전에도 인바운드 ODA를 활용한 다문화 가정 성경 이런 주제로 교통대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ODS에서 한강에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또 중복되는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양해를 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도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학교에 온 지는 한 20년 됐어요. 한 20년 직장생활을 하다가 한 20년 학교 생활하고 정년퇴직을 한 사람으로서 이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이게 ODA라는 것도 결국은 사업이어야 된다는 그런 시각이 저한테는 있어요. 기업에서 기업 기반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2022년도에 코이카의 국제개발 협력 이해 증진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충주시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 교양 과목으로 개설을 했었는데 다양한 과 학생들이 들어왔죠. 간호과, 컴퓨터과, 디자인과 다양한 과 학생들이 들어와서 국어, 국문과. 그래서 그때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을 현장에 가서 크로징을 하는데 크로징을 국내에서 하게 됐어요.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터닝 포인트를 해주는 기회였지 않을까 싶어요. 자녀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재능 기부를 했어요. 학생들이 각자 자기 이제 전공 기반을 해서 방과후 학교를 진행을 했었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을 내서 한 30명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재능 기부를 했었는데 그때 좀 반응이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크로징을 어떻게 했냐면 다문화 센터에 가서 이제 그 학생들 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또 세계 시민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이제 크로징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와 있는 해외 이주민들 주부들이 이제 대부분 그분들 대상으로 제가 전공이 이제 경제통상에 속해 있다 보니까 마케팅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분들의 나라와 우리나라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착한 무역이죠. 그런 교육을 시켜서 서로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분들을 우리 건국대학교에 와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우리 과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문화 지원센터장님이 갸웃갸웃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분들 교육받으러 가려면 일당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10만원 정도 또는 한 15만원 정도의 일당을 줘야만이 그렇게 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게 좀 제가 몰랐던 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돌아와서 이제 학과장님하고 이제 학장님하고 또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학교에서도 그런 예산을 줄 수는 없다. 코이카에도 물어봤더니 코이카에서도 우리는 외교 산업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지원하는 것은 할 수가 있어서 국내에 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줄 수가 없다. 그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곰곰이 생각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좀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 강국으로 또 성장을 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해서 경제 12강국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12위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이제 희망을 주게 청년들한테 문화강국 8위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8위에서 12위로 떨어지는 이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경제 쪽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떨어졌느냐라고 이제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합계 출산율 0.72%. 한 여자가 일생 동안 태어나는 출생하는 율이 0.72명이라는 거예요. 세계 최하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얘기가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오늘 이제 저희도 이제 외손자를 봤는데 얘가 일을 하려면 20년이 걸려요. 그럼 2025년이면 2045년이나 돼야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된다. 그런데 우리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일손이 딸려가지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논산의 고향에 가서 작년부터 한 1년 동안 논산에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 이렇게 가면 그 시장 내에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중에 반은 외국인이에요. 그만큼 이제 시골에서도 그렇고 울산에 가면 조선처럼 더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 와 있는 인구가 226만 인으로 돼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226만인데 우리나라 산업인력 기준으로 보면 10%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인력이 2,5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5천만 명 중에서 2,500만 명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산업인 인구가. 근데 10분의 1이 이제 외국인이 그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재 그 우리 외교부에서 공적 개발 원조로 한다고 외국에 가가지고 6조 5천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이게 배경이 있어요. 전 정부가 바로 전 정부가 됐죠. 전 정부가 부산 엑스포를 유치를 하려고 위원회에 가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어디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 2년 전쯤입니다. 그래서 2023년 대비 2024년도가 45%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4조 5천에서 6조 5천이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2조가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 기회 요인을 본 겁니다. 2조가 늘어났는데 그렇게 우리 이제 코이카가 이제 그 일을 주로 하거든요. 한국제협력단이라는 데서 중점 협력국이 있어요. 그게 27개국입니다. 27개국 아시아, 아프리카, CSI, 중남미를 해가지고 근데 27개국 중점적 이 국가에 이제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도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나가서 분배를 하다 보면 다양한 어떤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분배가 돼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만 6억 5천 중에 10분의 1 6,500억을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이나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와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업비자가 단수부자라서 3년, 5년 보면 집을 가야 되고요. 우리 학생들도 보면 학교가 끝나면 취업하고 싶은데 대부분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취업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비자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리고 이민청도 적극적으로 개청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누구하고 일을 같이 해야 되겠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 참여를 해서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크레이트 쉐어 밸류 이런 개념이 뒤에 나오는데 자기들이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는 플러스 개념으로 이제 그 사회적 책임을 했는데 지금은 필수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 책임을 녹여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자꾸 그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우리 이제 CBMC하고 같이 협력을 맺어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런 어떤 기업들을 가능하게 많이 참여를 시키고 그리고 정규기관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어떤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정착을 해서 우리나라가 산업 구조가 지금 현재 많이 고도화돼가지고 미스매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취업하고 싶은데 대기업들은 우리 학생들 수준이 안 된다고 뽑지는 않아요. 산업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은 그걸 먼저 치고 나가는데 일본은 고급 인력을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외국 학생들을 유치해서 그 일정 기간 교육을 시키고 취업 산업 인력으로 정착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아까 파리에서 12위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이제 괜히 괜한 국정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가 15위
17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 인력의 10분의 1이 현재 현장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산업의 하나의 큰 축으로 삼아서 같이 협업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바운드 ODA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관련된 이렇게 세미나도 가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김 교수님, 신라대학교 교수님 같이 갔었는데 국제개발협력 카키가 있었어요. 전주에서. 전주시를 모델을 해가지고 지역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어떻게 ODA를 할 것인가라는 주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유사한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좀 하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오셨어요. 국무조정실이 이 ODA를 총괄하는 부서거든요. 장관급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최근에 바뀌었는데, 그러면 ODA 코리아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세요. ODA 코리아, ODA 관련된 모든 정보는 거기에 이제 포탈입니다. 포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부처별로 외교부에서 주로 하고 있지만 여러 부서에서 이런 다양한 ODA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자꾸 분산돼가지고 효과가 떨어지니까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게 해가지고 한 2년 전부터 국제협력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 위원회 회장이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쉽게 접근하려면 ODA.코리아를 치우면 거기에 ODA 관련된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해줬다. 어차피 갈 건데 그분한테 아까 제가 얘기했던 10분의 1만 나오 라고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분위기가 그게 싹 안 해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저께 가가지고 하나의 과제를 얻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교수 선교회에서도 그런 실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타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점을 같이 논의를 해보려고 제가 일부러 우리 단톡방에다가 막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인바운드 ODA가 뭐냐 막 이거 다 올린 겁니다.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응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보니까 여러 가지 플랫폼도 만든다고 하길래 상당히 저한테는 그게 막 소송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기업들하고 우리 선교 단체하고 우리 더군다나 청년들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다고 어제 현장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의 그 파트너 삼고 우리 ODA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로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인 내용을 제가 이제 PPT를 보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기업, 여기는 하나님 나라죠. 랜드입니다. 랜드. 우리가 컴퍼니가 아니라 엔터프라이즈인데 우리가 하나님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을 유산을 받았다는 얘기죠. 유산을 받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가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눠주라는 그런 식 때문에 우리 이주민들 사랑으로 보듬지 않으면 그분들이 나중에 본국에 돌아가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안 할 것이고, 또 제가 역으로 올라가면 제가 30년 전에 똑같이 미국에 가가지고 생활을 할 때 겪었던 그것을 지금 똑같이 그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30년 전에 미국 비자를 받으려고 미국 대사관에 갔을 때 줄 섰을 때 2바퀴 3바퀴 돌았었는데, 지금 그 현상이 똑같이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대사관 앞에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비자를 받으려고 2바퀴 3바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30년 전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올챙이였었는데 지금 조금 잘 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국내 학생들도 제가 이제 취업 과목, 창업 과목들 하면서 이제 상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수업 시간에. 외국인 학생들 취업 부자를 내주는 걸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를 못하죠. 교수가 물어봤으니까 그거 노는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시민들도 보면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자꾸 그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본이 돼서 그분들을 교회에서, 학교에서 보듬고, 그런데 그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바운드 ODA 교육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ODA 교육원이라고 코이카에 있는데 그건 외교부 차원에서 하는 그 교육원이고 민간 ODA 교육원을 만들어서 국내와에 있는 그걸 누가 주체가 되느냐는 각자의 이제 아이디를 내야 되죠. 지역에 있는 지자체가 되든 그 기관을 만들거나 창업보유센터 같은 그런 개념으로 또 지자체에서 그걸 만들 수도 있고 요즘에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그 동영상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했는데 글로컬하게 해놓고 글로벌이 없어요. 로컬만 막 어떻게 학생들을 유치해가지고 그냥 그 학교 유지하려고만 생각하고 있죠. 글로벌이 없어요. 거기 글로벌. 외국 학생들을 막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동영상도 같이 올렸는데 학교도 상당히 그런 점에서 이 다문화 과정이나 다문화 과정 직업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학생들은 무역 창업을 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죠. 무역 창업을 시켜서 그 학생들이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상품을 트레이드하는 여기서 뭐 뒤에 에이드 포 트레이드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현지에서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거를 서로 분석을 하고 그걸 해석해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을 접목을 시켜서 IT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 나라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장을 크게 만들어주는 비즈니스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거를 이제 ODA 환경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환경 분석을 했을 때에 제가 이제 그 우리 다문화 센터의 전국의 거점센터의 그 통번역사가 있더라고요. 한 30명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문제냐, 뭘 도와줬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했을 때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규제가 심하고. 근데 뭘 배우고 싶으냐? 근데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 그러니까 정치와 기술이 상당히 우리가 그런 환경을 역으로 잘 활용하면 기회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려면 그걸 이제 우리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개념으로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끔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 나라의 어떤 뭐 싼 거를 들여다가 우리나라가 소비자가 또 다이소 같은 데 싸게 팔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나라가 잘 살고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 관점에서 이거를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혼합금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 예산 가지고는 안 돼요. 민간 금융이 들어가야 돼요. 민간 고용도 들어가야 되고 또 민간 기업에서 하고 있는 CSI라든지 CSV 그런 어떤 펀드를 자꾸 모집을 해서 판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 그래야만이 ODA 예산이 수입국에 얇게 깔려 있는 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나라가 꼭 필요한 그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장학금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에이드 포 트레이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트레이드를 위한 공적 개발 원조가 되는 거죠. 공적 개발 원조를 하는데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나라와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 나라의 자원을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그 나라의 산업 구조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 유엔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속 개발 목표 안에도 경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큰 그림은 우리가 반영을 최대한 해서 ODA 사업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최빈국가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 한 10%, 한 10억 명이 아직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중견국들도 있지만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지나서 우리 좀 사회자님께서 저한테 끝내자고 하셔가지고 앞부분에서 제가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으니까 PPT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알고는 있는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상의 전환해서 전형적인 개념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정부 부처에서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을 못하니까 기업에서 나서서 또 성기단체에서 나서서 학교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파트너십 관계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ODA 교육
를 하나의 비즈니스 삼아서 교육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여기 뭐 여성가족부라든지 또 교육노동부, 교육부에서 각각 그 일을 찾아가지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공론화하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공연국과 수원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인바운드 교육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고 이주민 대상으로 해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창업교육을 시켜서 그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이 해외 이주민들을 공적개발원조의 코디네이터로 육성했으면 좋겠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길게 설명해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